지금 어쨌든 그런데 명태균 씨, 이른바 명태의 이게 범 여건이 지금 2달째 계속 수렁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다음 달 이제 2건의 1심 재판이 있어서 또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데 지금 외연확장 행보를 보이면서 차기 대선 행보를 따박따박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도 만났습니다. 윤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지지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인데 배포가 큰 양반이라 그런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 이게 뭐 칭찬인지 비판인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신뢰도가 낮으니까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안 난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한껏 지켜 세워졌습니다.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상돈 전 의원에 이어서 이 역시도 이재명 대표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만남이 이제 언론들은 합리적 보수로 평가받는 윤 전 장관을 통해 정권 비판 여론을 확대하면서 외교원을 확장하려는 취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은 중소기업 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재계 인사도 잇따라 만나왔고요. 4일에는 SK AI 서밋에 참석하고 11일엔 경총과 간담회까지 엽니다. 이런 이제 행보들이 일국 체제를 희석시키고 경제 현안에서도 우클릭, 먹사니즘 행보로 안정적인 대선 주자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국회에서는 뭐 예산 전쟁 돌입하면서 이재명표 지역 화폐 예산을 10조를 추가 발행하겠다고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은 이게 이제 경기 부양 효과도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사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충돌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이 지금 너무 180 거대 의석을 가지고 진짜로 이게 독재에 가까운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정부나 여당이 짜고 있는 예산 묻지마 반대이고 그리고 본인들의 지금 이런 상품권에 뭐 10조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거 비단 경제 효과뿐만이 아니라요.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비리에 대한 의혹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정말로 이게 정책적으로 좀 정말 어떻게 해야지 이 돈들이 바르게 쓰일지를 좀 고민하고 접근하면은 민주당도 이게 민심에 더 호응받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교회에 자주 나간다고 크리스찬 아니거든요. 불교에 절에 자주 간다고 해서 이게 불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중도 인사 만난다고 이 사람이 합리적 중도로 변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극단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때리지만 않았다 뿐이지 폭력적인 의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거는 정말 극자의 행태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우파의 어른들만 만난다라고 해서 보수가 되지 않으니 진짜로 영역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변화와 말의 변화도 좀 같이 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종호 부회장님. 네.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시잖아요. 교회 자주 나간다고 크리스찬 아니다라는 비유까지. 저도 크리스찬인데. 그것은 굉장히 맞는 얘기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보수계 인사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비유를 했단 말이죠. 지금 뭐 그 얘기를 하느라고 뭐 종교 문제까지 간 건 좀 너무나 비약인 것 같고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윤여준 전 장관 보수의 책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 뭐 YS, 이회창,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까지 도운 그야말로 책사 중에 책사인데 이분을 만난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분 만나기 전에 뭐 김종인, 이상돈 전 의원 이런 분들까지 다 만났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의 제가 볼 때는 뭐 즉흥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집권 플랜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집권 플랜에 따른 행보가 결국은 11월 달에 잡혀 있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2개의 재판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3가지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가 좀 올라갈 것이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았는데 그 비호감도가 좀 떨어지고 호감도가 올라가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하면은 굉장히 좀
좌극단의 지도자의 이미지가 좀 강했거든요. 근데 합리적 보수의 책사들 또 정치인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도층을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단 특히 중도층에 있는 또 여권에 굉장히 실망한 그런 이제 보수 이탈층에게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좀 집권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가 보구나. 그래서 이렇게 중도 외연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세 가지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효과에 따라서 이런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윤기인 대표는 예. 이재명 대표의 이 보수 쪽 인사 만나는 행보 예. 효과가 있다 보세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늘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혹은 뭐 진보 좌파 뭐 이념적으로요 그런 진영에 있는 후보에게는 늘 두 가지의 아킬레스건이 따르죠. 첫 번째는 대북 정책에 대한 안보로서의 어떤 불안정성, 그죠? 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너무 포퓰리스트 아니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늘 따라다녀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해서 상당히 자유로운 편에 속해요. 햇볕 정책 어떤 계승의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저는 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든지 군사적 위협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되게 강도 높게 늘 비판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롭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기본 시리즈로 대표되는 일종의 포퓰리즘이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직접 대선 후보일 때 기본소득을 철회할 정도로 그거 너무나 허무맹랑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제 철회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대한상인 회장, 중기 회장, 중견기업 회장, 경총 이렇게 재계와의 접점을 늘리는 것은 저는 매우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여주기식이고 쇼잉이라 할지라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실용주의 개선으로 경제적 노선을 바꿔가고 금투세도 사실 그래서 던진 거였고 저는 그런 부분은 되게 높게 평가하고 긍정적이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보여줘야 될 문제인데 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 이 세 분 만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 분이 무슨 더 이상 이제 보수의 책사이자 전략가로서의 대표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보수가 이분들이 한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말 전략가들이고 책사였고 또 이분들이 제시했던 시대적 방향성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나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높게 평가하고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이제는 이런 세 분들의 어떤 한마디 발언, 누군가의 만남 이런 거에 이제 보수가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세 분을 만나는 것이 그다지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감동은 별로 없을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너무 좀 고루하다, 좀 고리타분한 행보다 이렇게 보입니다. 설전 변호사, 네. 1심, 2심 뭐 선거법은 또 특히나 이제 중요한 그 판결 앞두고 있는데 네. 글쎄 보통 사람 같으면 사법 리스크 그렇게 있으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받고 이럴 텐데 이재명 대표가 팍팍 치고 나가면서 이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오히려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의연한 모습을 더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 여론전이죠. 요즘 최근에 여기가 이거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무죄 릴레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뭐 SNS에 뭐 이재명 하고 대표는 있죠. 무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들도 올리고 있고 지지자들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무죄 탄원서 지금 재판부에 보내기 운동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재판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 밖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생각은 이렇게 해서라도 압박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현역 의원들의 어떤 그 인터뷰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특히 어저께 저는 정성호 의원의 인터뷰가 조금 그런 기조를 읽을 수 있다고 봤는데 1심 본인은 이제 이재명 대표 무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판부도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으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이니까 사법부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라. 이거 너희들이 함부로 할 수 있겠어? 예. 아니면 어떤 피선권을 상실할 만한 형을 내릴 수 있겠어? 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원동력 어딨냐?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에요. 아까 뭐 그 김민수 대변인이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일견 뭐 그런 비판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어저께 무슨 뭐 그 법안심의 소위원회에서 이 공개도 하지 않고 그냥 뭐 한 45가지의 어떤 법안을 그냥 순식간에 통과시켰거든요. 반론도 제대로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저항감이 없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어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지지자들을 뭐 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그냥 묵과하고 계시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이런 식으로 한번 헤쳐 나가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우클릭 행보에 대한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간 내서 어르신 만나는 이재명 대표. 젊은 층 만나 셀카 찍는 한동훈과 비교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도 주셨습니다. 시대 어른들에게 조언도 구하겠지만 이재명 이미지를 위한 영리한 여론전 같다. 이런 평가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우클릭 중도 행보 다 좋은데 금투세 폐지는 언제 하려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